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주택 전문가가 아닌 주택 일반 소비자들, 즉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주택 시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고 합니다. 3분의 1가량이 올해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 매수 시점을 2018년 이후로 늦출 것이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부동산 시장의 알짜 전략, 그리고 투자 타이밍은 존재합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그 힌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2077-6330번 저희가 전화 열어놓고 있고, 혹시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동산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월요일인 만큼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주간의 부동산 키워드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먼저 키워드를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먼저 3위 키워드입니다. 대출 규제 등의 변수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분양 시장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1.5배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2월 닷새간의 긴 설 연휴가 끝난 후부터는 본격적인 상반기 분양 시작이 개박된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분양 시장 분위기를 자세히 알아보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세금은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봐야 될 요소입니다. 특히 올해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방식과 임대사업자들의 취득세 감면율 등의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고 하죠. 달라지는 주요 세법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이게 바로 공급 과잉 우려인데, 네. 자, 공급 과잉에 대해서 걱정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네, 상당히 많죠. 네, 왜냐면 그 작년 대비 지금 1.5배 정도 전체적인 시장에서 한 6만 6천여 가구가 지금 분양 시장이 오픈이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엊그저께 그 은평 같은 경우는 220가구를 지금 모집하는데 17,000명이 왔다 갔다 그래요. 아니, 주택 시장은 네. 냉기가 돈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도 네, 네, 분양 네. 시장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분양 시장이 여태까지 아직 학습이 덜 된 상태에서 우리 고객들이 지금 바라보는 시선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분양 시장이 돈이 된다라는 어떤 투자 시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분양 시장의 분양률 퍼센티지가 뭐 200대 1이라든가 500대 1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물건의 가치를 그 좌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올해 이제 이번 주 청약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은평지엘이라든가 실제로 여기가 220가구 지금 하는데 17,000명이 몰린 곳 중에 네. 하나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광명역 트리니티 타워,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점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쪽이 지금 오는 27일, 29일 날 이제 그 청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 사항으로 한번 보자면은 이제 설 이후가 상당히 주요 분양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서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녹본, 구의, 그리고 개포, 홍제, 남과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개포레미아는 한번 불붙어 볼 만한 곳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네. 지금 이제 오픈 가격을 얼마에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고, 지금 경기 같은 경우 뭐 신동탄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경기권 같은 경우는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분양률이 상당히 또 많기 때문에 네. 주의하셔야 되고 강남 중심부에서 저는 여기에서 지금 내미안, 구이라든가 홍제, 남과자, 녹번 뭐 이 중에서도 강남은 개포 그리고 홍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강남이랑 거리가 가까워서 인기가 있을 상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냐는 중요하지만 이렇게 설 이후 주요 분양권에 대해서 일단은 뉴스에 대한 말씀을 1차 키워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그 경기 지역을 조심하라고 하는 게 미분양 물량이 날 수도 있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중심부 물건은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중에서 중심부 물건은 가격의 흔들림이 전혀 없는데 네. 지금 경기권에 있는 물건들이 자꾸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가격이. 그러니까 네. 이와 같은 현상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방향이 심리로만 움직였고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중심부에는 흔들림이 없겠지만 경기권에는 조금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한다 이런 거 얘기 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이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부동산 투자를 잘한다고 해도 만약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은 그 수익률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법을 잘 챙겨봐야 되는데, 자, 혹시 올해 이 세법과 관련해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상당히 많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토지 같은 경우도요, 10%가 상향이 돼가지고 양도세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6에서 38%에 대한 세금이었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것이 사실은 그때도 적용도 아예 안 됐었고 네. 좀 유리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불리한 것 같으면서도 유리한 이런 방향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도 이제 16에서 48% 지금 이제 세금이 10% 올라가면서 그러네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해준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2016년부터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3년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적용되는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 공제라는 것은 10년 동안 부모를 공약을 했을 때 원래 네. 그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5억이 공제가 되는데 지금 같이 공약했을 때 그 주택의 80% 예전에는 40%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억이다 물건이 10억이다 그러면 5억 내외니까 4억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전체 금액을 이제 5억과 4억 그래가지고 9억만 받을 수 있었던 거를 주택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공제 5억 받고 그 다음에 그 10억에 대한 80% 8억이니까 5억을 한도내로 하니까 5억까지 그래서 전체 금액이 1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원래 기존에 있던 것들이 부모 공약, 효도 봉양으로 조금 더 유하게 발전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주 대표적인 것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거 궁금하신 분 많을 그렇죠. 거예요. 네. 예. 원래는 지금 면제가 아예 다 됐었잖아요. 네. 근데 면제가 되지 않고 이제는 200만 원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15%에 대한 취득록세를 내게 하겠다.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크게 바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것들은 설명해 주실 거 없으신가요? 그 나머지도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뭐 토지 또 네. 그리고 증여 이런 네.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증여 같은 경우도 직계 비속하고 네. 직계 존속 같은 경우는 3천만 원밖에 적용이 안 됐던 게요. 5천만 원으로 바뀌고 또 기타 친족도 500만 원에서 이제는 1,000만 원 정도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을 잘 챙겨야 여러분들은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 변하게 되는 부분들 세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1위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1위 키워드입니다. 저금리로 인해서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바로 수익형 부동산인데요. 관심은 많지만 언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수익형 부동산 투자 선별 팁과 함께 유의해야 될 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고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도 종류도 사실 다양하고요. 굉장히 그리고 많죠. 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주세요.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진짜 필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투자를 3억을 퇴직금을 들고 어디다가 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막 거리를 헤매시는 분들이 방송에 요즘 많이 나오는데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확정 지분제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확정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법인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확정 수익률이다. 그래서 1, 2년간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그 수익률조차도 분양가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1억에 받을 거 1억 2천에 받으면서 2천만 원을 가지고 2년치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할 수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 2년간은 괜찮은데 그 이후에 수익률이 일어나지 않아서 상당히 고통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법인이라는 설립 자체가 그냥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금 관리한다고 그냥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이 회사가 자산 규모가 탄탄한지 이런 조사를 아주 철저히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확정 수익제를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되는 게 실제적으로 거기에 수요층의 레벨이 얼마큼 되고 수요자의 레벨이 올라가서 월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개발 베이스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원래 50만 원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40만 원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호텔 같은 경우 지분 등기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계약하시는 분들은 호실 하나를 계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지분제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자체를 철저히 살펴보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게 지분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지분 등기 방식. 그러니까 자신의 집 하나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분을 나눠서 그 가운데 일부만 내가 가져가는 그런 방식인가 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지분제로 돼 있어서 지분제로 돼 있을 때 단점이 뭐냐면요. 재산적 가치를 스스로 이렇게 어디다 매매할 때 상당히 애매해지는 아, 거예요. 그러네요. 예, 상당히 집 하나로 한 돼 있는 채가 게 아니니까. 아니라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매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팔기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 팁을 저희가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저희가 신화선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 및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1월 26일 화요일과 30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민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저 강서구 방화동 네, 동성아파트 30평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올 지금 16년 4월 달 전세가 만료예요. 네. 그래서 전세를 더 한 번 더 줘야 되는지 음,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은 건지 네. 그걸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질문을 명쾌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신화선 대표를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네 아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그 방화동 동성 아파트 사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한 1년이 안 됐어요. 오, 1년이 안 되셨어요. 가격이 그래도 조금 오르셨겠어요. 그죠? 뭐 한 1억 정도 올랐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거기가 마곡지구의 어떤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격들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제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은 2년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팔면 어차피 세금이 치여요. 세금에. 다 오르는 네.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일이 있느냐? 여기는 계속 마곡지구가 움직여주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디테일한 거는 집이 몇 개냐, 앞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 누구 명이냐 다 알아봐야 되겠지만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청자분이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1억까지 올랐다 그러면은 내년까지는 뭐 언제 파느냐가 아니라 무조건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1년 뒤에 시장은 그때 다시 한번 체크하면 되니까 일단은 세금적으로 비과세를 만들어 놓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네, 네. 일단은 그 세금을 피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그 절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전세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저희가 지금 미리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전세 주시고 그거 만기 될 즈음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그때 또 맞는 전략을 좀 한번 세워드릴게요.
어떠세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네, 말씀하세요. 될까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말씀하세요. 제가 그 파주 운정지구에 네. 그 현대 힐스테이트 29평짜리를 분양을 받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거주할 목적으로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뭐 어떻게 해서 괜찮은 알겠습니다. 건지. 네, 알겠습니다. 이거의 이 매물의 가치는 또 상승할 수 있을지 저희가 또 신하순 대표와 말씀 나누도록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파주 운정도시에 이제 아파트를 받으셨는데 지금 아마 초창기 오래전에 받으셨을 거고 사신지 뭐 지금 그 얼마나 되셨죠? 3년? 아니요. 이제 분양받은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아, 한 달. 그렇군요. 지금 요거 산지 1년 넘어서 사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분양권을 사셨어요? 이번에 저 미분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지금 네. 현재 지금 방화동고 사신 지 1년 넘어서 분양 받으신 거죠? 예예. 예. 우리가 일시적 2주택 혜택에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처음에 주택을 산 다음에 두 번째 주택을 사실 때 1년 있다가 매입을 하셔야만이 일시적 2주택 적용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주의하셔야 돼요. 날짜. 자, 그래서 지금 방화동 동성 아파트를 먼저 사셔가지고 비과세 1년 있다가 매도하시는 거를 그때 가서 살펴보시면 되고 지금 파주 운정도시 같은 경우는 실입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직장이 있습니까? 예.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자, 직장이 있더라도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상 파주 운정도시 매입하는 건 사실 반대예요. 그냥 전세로 사셨다가 장기간 시간 있다가 그냥 빠져나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왕에 지금 분양을 받으셨고 직장이 거기이기 때문에 오래 사실 거라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묻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그걸 입주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네. 입주하셔가지고 사시다가 나오시는데 만약에 이게 거래가 될 수 있다 매도하신 다음에 전세로 거주하시는 거를 더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파주 운정도시를 지금 현재 이 방화주택은 계속 놔둬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3년을 가져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런데 네네. 지금 그 힐스테이트를 잘못 입주하시게 되면 경기가 전체적으로 다 정상화됐을 때 빠질 공산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층이 이제는 집이 강남이랑 멀기 때문에 파주까지 가지 않아요. 우리 시청자분 특별하게 파주 쪽이 직장이 있어서 거기 가야 되면은 그 특수한 상황들만의 리그예요. 거기는 그 수요자층이 굉장히 얄팍한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뜨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싸게 분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혹시 매도하실 수 있으면 매도하시고 거기는 전세 거주하시면서 그 나머지 짜투리는 중심부에 투자하시고 요렇게 하시는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1년이 동성이 1년 안 됐으면 네. 그 운정지구 힐스테이트를 계약을 하면 안 되네. 아, 지금 그렇죠. 안 되죠. 분양권 상태예요? 힐스테이트가? 예, 아직 계약을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인 거죠? 힐스테이트가. 네네네. 준공이 언제 나는 거예요? 이미 났어요? 안 났어요? 18년도에. 아, 그러면 상관없으세요. 상관없으세요. 주택이 아, 되는 그래? 그 순간에 주택으로 봐버리니까. 아, 근데 만약에 네네. 계약을 하지 않으셨다면 분양받는 거는 반대할게요. 저 개인적으로. 아, 그러면 네네. 계약서를 내일 쓰려고 그랬더니 쓰지 말아야 되겠네. 아이고, 전화 잘하셨네요. 네. 깜짝 네, 쓰지 않는 놀랐습니다. 게 좋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는- 그걸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해지하면. 해제? 네네. 아,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걸 해제하면? 네네. 뭐 청약금을 거기다 넣으셨나요? 아니요. 미분양이 돼가지고, 예. 미분양이 돼가지고, 어제 그냥 저 계약금만 그저께 걸었었는데, 500만 원. 아, 네, 그거는 그쪽 회사랑 이야기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세요? 예, 우리는 야. 그 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증빙이라는 게 필요해서 서류로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네. 거기에서 이제 계약금 500도 계약금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회사 가서 아. 얘기를 잘 하시고 매도하실 수 있으면 다른 쪽으로 매도 방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 최대한 좋은 감사합니다.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저기 뭐야, 그 서울에요. 네. 저기 뭐 망원동에 네. 성신아파트, 네. 성신아파트 그게 혹시 사도 되나 하고요.
뭐 몇 평대인지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거 있으세요? 한 10몇 평 같아요. 음, 방이 조그마한 거 방이 2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수해도 시청자분에게 좋을지 한번 신화선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지금 성신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사실라 그러시죠? 글쎄요, 그 재건축 뭐 때문에 보다도 거기서 저긴 전세 살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나온 게 있다고 아들이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76년도에 준공된 거고 세대수가 작은 데다가 최저층 5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지금 바라보고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매가도 뭐 그렇게 막 좀 형성이 좀 되어 있는데 적은 거 치고는 뭐 매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예요. 지금 뭐 1억 뭐 한 4, 1억 8, 9천. 예, 8, 9천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나홀로 아파트로 여기서 자체적으로 지을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혹시 보신 물건 중에서 1억 8, 9천짜리 지분이 어떻게 되던가요?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아주 중요한 걸 놓치셨어요, 지금. 네. 우리가 재건축 부분을 보려 그러면 본인이 그냥 79년도 아파트 된 데 들어가서 그냥 거주한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게 투자용으로 봤을 때 재건축용으로 보시려고 했던 건데 네. 지분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층이기 때문에 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분이 얼마냐에 따라서 주변 아파트 시세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높이 올라간다 그랬을 때 주변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지어져 있지만 아파트끼리의 동간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0세대로 굉장히 적은 세대라 옆에랑 같이 가든가 단독으로 하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독으로 했을 때 가치가 얼마큼 뛰어날 것이냐를 따져봤을 때 그렇게 아직 가치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현재 뭐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자,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고 분석하신 다음에 아드님이랑 상세히 더 이제 부동산 좀 한 10군데 다니신 다음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지금은 네. 근데 실질적으로 너무 세대수가 작아가지고요. 옆에랑 같이 지어야 되는데 옆에 것들이 아직 재건축 연한이 안 됐어요. 그럼 혼자 재축해야 되는데 아파트로 나홀로로 짓기에는 땅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위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마포구청역이 있어서. 네, 시청자님. 네네. 재건축이라는 게 워낙 한 개의 건물을 없애고 새로운 건물을 세워서 거기 있는 뭐 집들을 또 나눠 갖고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똑같이 5층짜리가 5층으로 지어지고 똑같은 세대 수면은 뭐 지분율 이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겠는데 뭐 층수도 달라지고 평수도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분율이라는 게 꼭 필요해요. 이런 거 네. 아셔야 되고 그리고 재건축할 때는 또 꼼꼼히 챙기셔야 되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공부하시고 저희 신하선 대표에게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료 세미나 오셔서 거기 와서 직접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저희가 좀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예, 네. 그러시죠. 예.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경기도 성남시 태평 3동에 네. 단독주택 네. 번지. 번지를 말씀해 주세요. 384 하나번지. 네. 지금 이것을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네. 향후 전망 알려드릴게요. 네, 언제 좀 매도하고 언제 뭐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네. 태평 3동 384번지요? 384 하나. 384 네. 네네.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성남의 단독 택지지구다라고 네.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특별하게 뭐 단독 택지지구라고 해가지고 이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하시는 걸로. 실제적으로 이 성남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 지도상으로 살짝 봤을 때 이렇게 상업지가 상당히 많은 데다가 여기 전부 다 쪼개져 있어요. 조그맣게. 그러니까 별 큰 의미 없으니까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하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언제쯤 매도는 언제쯤 수요자가 있으면 아무 네. 때나요? 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매도하는 걸 권해드리는 거예요. 빠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마 매수자가 없을 건데요. 이주 세대에 의한 게 한번 낚아채시면 되실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그 그렇죠. 기회를 네. 반드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그 시청자분들의 모든 고민을 다 들어봤고 이렇게 신화선 대표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직접 투자해 볼 수 있는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소개되는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지혜나우징 배은용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매물 소개를 들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매물은 배은용 소장이 들고 오셨는데 오늘은 어떤 매물 준비하셨어요? 예,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강남은 원래 집가가 높기 때문에 집가가 꾸준히 오르긴 해도 최근 몇 년 동안 집가가 2배 이상 오른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만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청담동, 신사동, 도곡동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 오늘 제가 준비한 매물은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매물로서 초역세권이면서 비교적인 소액인 2,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도곡동 매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박일권 대표는 오늘 두 개의 매물 들고 오셨죠. 오늘 매물은 어떤 겁니까? 네,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봐야 됩니다. 개발 가치와 희소 가치, 즉 주변 지역에 많은 개발 호재가 받쳐주는 지역과 정말 물건이 귀해야만 제값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 개발 가치와 희소 가치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지역 준비해봤고요. 먼저 가보실 지역은 마포권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마포권역 최근에 정말 임대가뿐만 아니고 집가가 정말 빠르게 올라가는 지역이고요. 오늘 마포권역에서도 대형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역세권이면서 한강변에 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변 역세권 개발 두 가지의 그런 개발 가치를 모두 갖추고 있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마포권역 중에서 정말 소액 투자하기 물건 찾기가 어려운데요. 오늘은 정말 1,000만 원이란 정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두 번째 가보실 지역은요. 희소가치, 최근에 이제 집값, 아파트가 가장 많이 상승하는 지역 다들 아시죠? 바로 서초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서초구에서도 굉장히 입지가 좋으면서 희소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입니다. 따라서 본 매물 또한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까지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서초구도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매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들어봤죠.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대흥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고요. 돌아오는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7층 건물에서 7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이 2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1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만나볼 매물은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매물이네요.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마포권역 하면 정말 많은 개발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형 역세권 같은 경우는 바로 공동 역세권과 합정 역세권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강변 쪽에 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역세권 개발 플러스 한강변 개발까지 두 가지의 개발 계획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많은 개발,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주변 지역에 단독주택 또한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 또한 향후 역세권 개발에 따른 그런 미래 가치가 굉장히 주목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가치가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본 매물은 6호선 라인 대형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한 정거장만 가시면 바로 공동 역세권 무려 4개의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고요. 하단부 쪽으로는 강변북로 또 합정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교통의 요충지로서 많은 세입자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모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정말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향후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 그러니까 주변 지역의 교통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상권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마포권역 하면 도심권과 강남권을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본 매물은 6호선 대흥 역세권 3, 4분 거래 1차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해서 합정 역세권과 공동 역세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원 상권들, 특히 최근에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판교와 상암 DMC,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실리콘밸리로 만들기로 했었는데요. 본 매물 6호선을 타고 한 5분, 10분 정도만 가시면 상암 DMC와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상암 DMC 개발 호재의 후광 효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뭐 자연환경적인 인프라 시설들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본 매물지에서 도보로 10분 안에 한강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한강변의 공원과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을 다 갖출 수 있는 교통과 생활 업무 시설들 그리고 또 자연 환경까지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매물에 투자할 때는 사실 미래의 가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한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합정 역세권 가보시면 상업 업무 복합시설이 정말 초고층으로 개발이 잘 되고 있고요. 합정 역세권과 공동 역세권 중에서도 이 하단부, 즉 그 한강변에 접해 있는 지역들은 정말 다가구 주택들이 정말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역세권과 한강변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지 컷에서 계속 나가는 것처럼 공동 역세권 또한 상업 업무 복합시설들 개발이 활발하게 되고 있을 뿐만 아니고 5성급 호텔 또한 확정이 돼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투자 자본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여들고 개발이 되고 있다. 그 얘기는 투자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지가 상승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본 매물에서 한강변 쪽으로 한 15분 정도만 내려가시면 최근에 이제 그 발전소가 지하화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쪽에 문화복합 클러스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 4년, 4, 5년 후에는 이런 시설들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이의 거리, 또 외국인의 거리, 또 투자자의 거리로서 변모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매물을 만나보고 있죠.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그 주변 지역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개발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봤는데, 자, 그러면 이 건물이 어떻게 생길 예정인지, 언제 지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세요. 네, 본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은 마포권역에서 주택 잘 짓기로 유명한 건설회사 시공을 맡고 있고요. 지금 골조는 다 끝나서 내외장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 말 정도면 입주 가능한 매물로서 총 7층 중 7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 매물 또한 코너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코너에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양옆으로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 얘기는 생활의 쾌적성이 굉장히 뛰어날 뿐만 아니고 높은 임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기본적인 엘리베이터 시설과 완벽한 보안 시설들 그리고 또 풀옵션, 뭐 빌트인 드럼 세탁기와 또 천장형 에어컨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젊은 직장인분들이나 신혼부부가 높은 월세와 전세가를 내고 충분히 살 정도의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또 내부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매물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정말 마포권역 거의 강남권에 접근되는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본 매물 정말 경쟁력 있는 매매가입니다. 매매가 2억 4천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2억 3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정말 1,000만 원이라는 초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 월세는 9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세입자가 입주한 이후에 잔금하시는 임대 조건부 잔금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투자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이란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 그리고 또한 주변 시세보다 워낙 저렴한 가격대고 역세권의 한강변 주변 지역, 본 지역 또한 개발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 가치에 따른 충분한 시세 차익까지 두루두루 가져갈 수 있는 투자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하고 싶을 때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 필요합니다. 유의점 한 가지 정리해 주세요. 네, 개발 가치를 꼭 보셔야 되고요. 개발 가치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임대를 다 맞추고 잔금을 하다 보니까 정말 건물의 퀄리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소액 투자뿐만 아니고 향후에
그런 황금성 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본 매물 주변 지역의 본 건설회사에서 시공한 매물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의 안정성 면 그리고 또 투자의 건물의 퀄리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확인해봤습니다.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고요. 지난 12월에 준공됐습니다. 5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만나볼 매물이 도곡동에 있는 매물이죠.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방금 이제 전 방송에서도 베이비부머 세대 투자처를 알아보는 거에 세미나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아마 이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투자할 때 어떤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이 바로 그 투자처에 들어올 수 있는 세대들이 어떤 세대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베이비부머 세대 자녀 세대들을 에코 세대라고 하는데 자녀 세대들이 선호하는 지역 그리고 선호하는 주변 시설들을 분석해낸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말씀드리면 초역세권이면서 업무 시설도 가까우면서 주거 쾌적성이 높은 뛰어난 곳을 많이 선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물론 자세한 내용들은 더 많이 있지만 크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주택에 전세입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평균 연령대가 30대 초중반입니다. 그만큼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에 젊은 세대들이 참 선호하는 모든 요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강남권에서 업무와 어떤 주거 쾌적성이 뛰어난 곳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역에서 초역세권 매물이면서 높은 전세가율 그리고 이런 환경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 개포주공 이주비가 지급이 되고 이주가 시작되면서 더욱 주목받는 지역으로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투자처에 비교적 소액인 2,500만 원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추천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이 매물이 주변 지역에는 입지 여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네, 뭐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초역세권이면서 업무 시설이 인접하고 또한 주거 쾌적성이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매물은 매봉역에서 도보 2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직선거리로 봤을 때는 70m 정도. 오늘같이 추운 날에 뭐 도보 3, 4분 정도 걸어간다고 하면 아마 되게 어려운 일일 네. 거예요. 근데 그만큼 초역세권이라는 그런 장점을 크게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바로 한 정거장이면 도곡과 두 정거장을 가면 대치역이 있습니다. 도곡역은 타워팰리스로 유명하지만 거기에 또 굉장히 많은 오피스 빌딩과 업무 시설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정거장 오면 이 본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그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한 정거장을 더 가면 양재권역입니다. 양재역입니다. 그래서 업무 시설과 어떤 접근성 또한 강남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주거 쾌적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본 매물이 있는 지역에는 바로 주변에는 고급 빌라들이 수십억이 되는 고급 빌라들이 있는 지역이고 도보로 7, 8분 정도가 걸어가면 강남권에서 가장 자연환경이 쾌적하다는 양재천을 도보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면에서는 참 뛰어나다. 저도 이곳에 자주 가지만
전세 가격이 높지 않으면 저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입지적인 여건이 그렇다면은 개발 여건은 어떨까요? 주변 지역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크게 뭐 두 가지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급해드렸던 개포주공의 이주인데요. 지금 이주비가 지급되고 나서 이쪽에 전세가율이나 월세 수요들이 더욱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 학군의 영향으로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 가지로 들 수 있겠고요. 처음에 언급해드렸듯이 강남 지역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공시지가나 이런 시세들이 2배 이상 뛴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잘 아시는 청담동이나 신사동, 또 도곡동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보시는 표에서는 강남구 논현동과 비교한 어떤 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10년 사이에 약 2배 이상 뛰어오른 지역인 것을 도곡동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봤을 때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뭐 어렵게 될 거라는 전망들도 많이 있는데 이 그래프만 본다고 해도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느 곳이 안정적인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건물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건물이 이미 작년 12월에 준공된 건물이죠. 건물은 어떻게 지어져 있습니까? 네, 준공도 완료되고 입주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 젊은 신혼부부 위주로 입주가 많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향이라든지 이런 건물의 퀄리티가 굉장히 강남권 비슷한 권역에서는 굉장히 뛰어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런 브랜드도 달고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본 매물은 5층 중에 4층이고 남동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정면으로 받고 또한 동향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은 다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매물이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내부 모습을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물이 갖고 있는 가격 정리해 주시죠. 네, 가격과 유의점을 같이 잠깐 말씀드린다면 매매가는 2억 6,500입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제가 시장 조사를 했을 때보다 지금 뭐 몇 개월 사이에 2, 3천 정도가 오른 상황이고요. 현재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2억 4천 정도의 전세가 맞춰지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약 2,500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를 하신다고 해도 3천에 100만 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곡역에 오피스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100만 원에 계약을 마친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00만 원 이상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는 안전한 곳에 해야 됩니다. 유의점이라고 보신다면 역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또한 어떤 사람들이 이쪽에서 거주를 하는지 직접 보시고 실물도 직접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할 경우 유의할 점까지 저희가 다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 모두 이야기 들어봤고요.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박율건 대표가 준비한 매물입니다. 만나보시죠.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오는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이 2억 9,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는데 여기에 위치한 매물에 관심이 간다는 겁니다.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서초동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희소 가치와 현재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지역입니다. 본 매물 주변 지역 서초동 매물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고 매매가가 지금 후분양 한 매물 같은 경우 거의 3억 5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매물에 비교했을 때 정말 굉장히 저렴한 매매가를 갖추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매매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은 적고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매물 자체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희소 가치가 뛰어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귀할 만큼 향후에 제값받고 매도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포인트 주변 지역이 인프라에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교대 역세권, 본 매물은 3호선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초권에 있으면서 뭐 도보로도 강남권까지 이용할 수 있고 강남 역세권과 지근거리,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의 장점 그리고 또 강남구의 장점 그런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갖춰 있기 때문에 정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향후 희소 가치에 따른 임대 수익뿐만 아니고 매매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매물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주변에 뭐 지하철역과도 좀 가까웠으면 좋겠고 뭐 학교도 있었으면 좋겠고 입지 여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입지 여건 모든 입지 여건을 거의 다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지하철 역세권으로 따지면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3분 거리의 1차 역세권, 초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시면 2호선 라인의 교대역 한정거장만 타고 내려가시면 바로 강남 역세권의 양재 역세권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를 대표하는 초중고등학교가 주변에 다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고요. 우면산 도로뿐만 아니고 향후에 여러 가지 자연 인프라 시설들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이 상업 업무시설에 대로변 쪽으로는 상업 업무시설이지만 바로 안쪽으로만 넘어오시면 서초구 강남권의 그런 최고급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서초구는 살기 편하실 뿐만 아니고 한번 들어가시면 나오기가 싫을 정도의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투자자들뿐만 아니고 세입자들 향후 미래 가치가 담보가 되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 여건을 들어보니까 뭐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할 때에는 미래 가치가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주변 지역 개발 호재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남부터미널 역세권 입지구조 퇴소지구로 인해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 걸어서 10분, 15분 정도만 올라가시면 바로 교대 역세권의 2호선 라인인데요. 정보사 부지 이전이 확정이 됐고 올 상반기에 장제터널이 착공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2, 3년 후에 장제터널이 개통됐을 때는 이 강남권역에서부터의 그런 강남 대로변이 확장이 되고 연결이 되고 거기에 따른 상업지의 확장과 역세권 개발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서초동 롯데칠성타운 부지 개발 얼마 전에 또 3차 심의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1롯데월드타워가 올 하반기에 개장이 된 후에 본격적인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의 개발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주변 지역의 매머드급 개발 호재가 받쳐주는 지역이고요. 본 지역은 그런 지역의 후광 효과를 바로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 남부터미널 역세권 개발에 따른 역세권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 개발 플러스 자체적인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매물이 언제 어떻게 지어지게 되는 매물인지 이 내부 구조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본 매물은 올 5월에서 6월 정도에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총 6층 중 4층에 본 매물 또한 코너에 있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넓은 거실과 안방과 작은 방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로서 당연히 엘리베이터 시설과 보안 시설 그리고 또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들어가는 매물이기 때문에 서초권역에 근무하시는 분들, 강남권역에 근무하시는 젊은 직장인분들, 신혼부부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에 대한 이 전제 제반 사항들 저희가 여러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갖고 있으면 이 매물에 투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가격 얼마입니까?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앞서 말씀드린 것 시장 조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초권역 후분양하는 매물도 3억 5천대 이상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 3억이 채 안 되는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매매가는 2억 9,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6천 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자체는 3,500만 원의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의 전세가고요. 앞으로 5, 6월 달 정도 되면 전세가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정말 최소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보수적으로 월세는 110만 원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소액 투자
3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률, 또 주변 시세보다 워낙 저렴한 매매가이기 때문에 매입과 동시에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고 표현할 정도의 매매 가격,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 회수 빠르시고요.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아주 간략하게 한마디만 정리해 주세요. 네,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공급이 쏟아지는 지역의 매물, 전세가나 매매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본 매물, 희소 가치가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세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 지혜나우징 배은용 소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였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